쉽고 즐겁지만 전혀 괴롭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방식은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며 단지 2, 3일 동안 1시간 정도 집중하는 걸로 영구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음식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분이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한 뒤 그것을 유지하는 데 어떤 노력도 들지 않게 됩니다. 이 기법의 효과가 너무 탁월한 바람에 과도하게 마르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기법을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을 온전히 그대로 따라오겠다는 자발적인 결정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제겐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대략 8, 9년 전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다이어트 스쿨의 고객들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럭셔리 속세 빌라에서 돈을 내고 6개월 단위로 숙식하며 휴가로 얻고 환불도 없는 극단적인 조건 안에서 매일 수시간의 운동과 가가 식이요법이 병행된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다에 나가 즐겁게 노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수감자들 중 가장 덩치가 컸던 사람이 있었는데 수업이 끝난 뒤 주섬주섬 그날 식당인 반의 반죽짜리 쿠쿠말 하나를 끊어지게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체중 감량의 답이 있습니다. 그 수감자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참아낸 것이 아니라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출소 후에도 날씬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감자들은 겨우 몇 킬로의 감량 효과를 보거나 많은 감량 후에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그 모노막은 만큼 찍어 먹지 않으면 빠진다는 겁니다. 물이 지상에서 100도에 끓고 0도가 뜨면 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은 먹으면 찌고 먹지 않으면 빠진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그 물리적인 방식의 핵심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그 핵심에서 벗어나 자꾸 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뭘 먹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거니 다이어트 식품을 챙겨둡니다. 어떻게든 좋은 식단으로 최대한 많이 먹을 생각뿐입니다. 매일 아침 미용을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뒤 자신도 모르게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실 그 모든 방식엔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다이어트 요법엔 요에 환상하고 이름 붙여준 접식장애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먹고 싶은 음식을 애써 참는 것과 대비되어 결과적으로 폭식으로 연결되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참는 것은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쓰는 것입니다. 애쓰고 강제하는 것은 무조건 그것과 반대되는 저항이 따라오며 서로 맞붙어 결국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전구가 켜지는 원리입니다. 전기를 무작정 강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흐른 소리와 반대는 저항이 생기는 정확한 시점을 찾아내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은 입도 터지고 배도 터지게 됩니다. 여름에 튜브를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허리에 튜브를 달고 있습니다. 이미 튜브를 몸 전체에 들고 있는데 물에 빠질까봐 발버둥 칩니다. 라이프가드들은 그런 거구를 상대할 때면 그들이 제풀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힘을 빼면 몸은 자동적으로 물에 뜹니다. 그때 재빨리 다가가 얼굴이 수면 밖을 향하게 돌려두고 모래사장까지 페달을 완수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먹겠다는 의지의 힘을 빼면 자동적으로 살이 빠집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 한 번의 왕복이 그 어떤 운동보다 강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고강도 운동이지. 그러나 그런 실종 고강도 운동의 심리적인 몸의 빌딩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예전에 알았습니다. 몸의 미용은 헬스장 무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장과 같은 미용의 목적이지 최종 감량에 있어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안 할 겁니다. 식이요법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합니다. 당연히 휴식 공부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앙간할 정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아무도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죠.
기억하세요. 이 기법은 상대적으로 덜 쓰며 우리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운동은 나중에 여러분의 숨겨진 골격과 체형이 드러날 때쯤 해도 괜찮습니다. 먹지 않으면 빠진다는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식사를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어려운 느낌 배후에 당신 중독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식의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당신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없다면 식탁의 모든 메뉴를 다 쓸어버려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식욕이 올라오고 폭식의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는 만족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폭식한 이후 언제나 자기 불안과 죄책감이 따라온다는 걸 압니다. 과도한 폭식 이후 징발적으로 다음날 굶기로 결정합니다. 저녁까지 강제로 참아냈지만 한밤중 배가 너무 고파 정신이 허미해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식으로 떡볶이, 피자, 족발, 치킨, 탕수육, 고구마, 치즈, 크러스트에 사이드를 추가 주문합니다. 음료는 신경 써서 다이어트 콜라를 골랐지만 이미 죄책감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고픔, 식욕, 폭식, 죄책감의 사이클의 지배란에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것을 지배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지배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지배란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세뇌된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의 노예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중독과 음식에 대한 애착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중 싸구려 손가락 4개의 전마리 부분이 다 잘려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삽니다. 만약 그가 그것에 대해 언제나 신경 쓰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삶이 불안하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체중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 기법의 목적입니다. 배고픔에 대해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바람에 뼈마른 멸치 같아요를 탓하지 마세요. 이 기법의 효과가 지극히 탁월해서 금세 행복을 불러옵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 그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식의 욕망과 만족감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음식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면 비로소 식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음식에 대한 모든 집착과 애착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평생 배가 안 고프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식욕, 배고픔, 폭식, 죄책감의 사이클에 휘둘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로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국물 몇 숟가락만 떠먹고 수많은 음식 앞에서 그 자리를 뜨는 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머릿속에 무언가 더 먹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들은 전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언제나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던 관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신념 세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해. 음식을 남기면 안 돼. 난 조금만 먹어도 살쪄. 체질이 그런 거야. 길을 걸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같은 생각들이요. 가끔 물과 스무디를 헷갈린 사람들은 난 물만 먹어도 살쪄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신념 세계들은 대체로 이론과 과학 지식들의 기반에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전문가들 통해 일반적인 대중 사이에 이미 많이 알려진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각 분야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반영한 진술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해. 저녁은 먹고 자야지. 당신이 영민하다면 그것들 단지 문화적 배경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어떤 실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론 과학 지식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테스트한 결과를 놓고 시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이성적인 과학에서는 분별이 가능하도록 그것과 관련된 조건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기간을 더 넓히거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옆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붙는 걸로 사람들은 그 진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으며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수많은 관념과 거짓된 지식들이 수도 없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헬스 유튜브에서 항상 연구 결과가 다른 논문들 가져와 컨텐츠로 만드는 걸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직한 과학자들은 완전히 같은 조건 안에서도 완전히 같은 물방울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양자역학과 임상 영역입니다. 거기서 조건이 비슷한 두 사람을 주고 같은 1000칼로리 음식을 먹었지만 누구는 500만 흡수하고 누구는 900을 흡수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증명검 임상 시험에서는 동일한 학문적 이론에 기반하여 완전히 같은 시험을 하여도 그것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그가 가진 신념세계에 알려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신념세계는 당신의 삶의 그것을 물리적인 결과로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지식과 신념세계라는 것 자체는 늘 보이지 않지만 이걸 아예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논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해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던 삶의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이어트, 건강, 운동에 대해 가진 수많은 지식과 관념들. 그것들이 여러분이 설정한 방향키를 틀어주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두지 않은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모든 의학적, 과학적 정보 영상들을 끊으세요.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의 신념세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당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신념세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신념세계는 여러분의 뇌생을 통제하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태를 갖도록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에서 뇌화학과 뇌생리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던 다이어트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관념들을 다 갖다 지워야 합니다. 뇌생리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설정됩니다. 그렇게 뇌생리는 당신이 결정한 목적지까지의 방향키를 언제나 유지하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뇌생리는 당신이 품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상관 안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신념세계들에 대한 투자를 빼지 않은 이상 나침반은 언제나 다이어트 실패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50kg인 사람이 49까지 빼길 원한다면 단지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는 스스로 식사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뇌생리 기능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당신은 이 기법을 제대로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생리가 즉각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신념세계를 버려야 하며 그것들이 생각에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에서 월주는 이미 첫 번째 결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평생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던 신념들을 버리는 것은 더 이상 핑계거로 사용할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확고한 만큼 그 용기의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100kg라고 칠 때 10kg를 빼는 것은 멀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3kg는 비교적 편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은 단지 몇 끼니 걸으면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모든 실수를 하지만 끼니를 걸으는 실수만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끼니를 걸은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먹어야 산다는 신념세계에 강하게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3일을 내리 굶어도 어떤 기능자 없이 매우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수준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것은 경제라는 것이 아닌 앞서나가기 위해 목표까지의 데드라인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이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해보세요. 이 방식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날씬히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의 계획을 달성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결정을 내렸다면 당신은 전과 더 구체적인 방식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충동 억제의 부작용과 고통을 불러오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거기에 제대로 된 상식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우선 공복에 설탕과 당류를 피해야 합니다. 설탕과 당은 몸에서 가장 빨리 흡수되는 에이반을 분해할 수 없어 모든 영양이 여러분의 쥐반에 저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혈당의 농도를 급속히 감소시키는 인슐린의 생성을 당이 크게 때문에 그만 허기진 느낌을 갖고 기운이 없다는 감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뇌화학적 반응과 식욕 사이클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당신의 파블로프의 기운이 없다가 음식만 보면 달려드는 개로 만듭니다. 우리의 핵심은 뇌의 사이클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당은 이 기법을 실패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감량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유리합니다. 단백질은 칼로리의 3분의 1이 대사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탄수 지방 100칼로리보다 단백질 100칼로리는 33칼로리에 절약해 득을 봅니다. 단백질을 식사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체를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음식을 택하세요.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시금치, 게일 같은 여러 채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예외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100칼로리를 절약하기 위해 0칼로리 음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확고한 혈중에는 똑똑한 다이어트로서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한 숟가락을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신념 세계와 욕심 때문에 그 한 숟가락이 아깝고 낭비가 된다고 느끼고 자신이 환경오염에 일조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세요. 그 모든 핑계가 쌓여 지금 당신 허리에 달린 쥐부가 되었습니다. 실험해보세요. 당신은 마지막 한 숟가락을 놓고 떠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주저함이 생긴다는 걸 볼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 쾌거스러운 애착과 신념 세계들을 보세요. 그리고 옆구리의 튜브도 보시고요. 그 튜브를 성공의 기폭제로 활용하세요. 라이프가드를 믿고 이제는 그 튜브를 벗으세요. 한 숟가락 포기하기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엔 2숟가락을 버리세요. 그렇게 결국 전체 식사량이 매우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남들이 말하듯 적게 먹다 보니 위가 줄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발적으로 다이어트를 결정한 그 의도. 바로 그 의도 때문에 여러분 뇌에 위치한 시상하부의 식욕 조절 중추가 당신의 품에 남을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욕 조절 중추 역시 뇌 생리기에 당신 마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확고한 결정을 내릴수록 그것은 더욱 당신의 목표 체중까지 알아서 조절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는 양파를 추가한 치즈버거가 있습니다. 양파와 치즈는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줍니다. 롯데리아의 리아 불고기 버거에 치즈 추가해서 드세요. 근데 다른 이상한 건 더 시켜 먹지 마세요. 특히 감튀요. 근데 양념 감자는 괜찮습니다. 모든 쌍화의 충동을 보고 마음의 욕심과 애착을 포기할 기회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당신이 음식 앞에서는 덜 성숙하고 취약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한 뒤에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추천 음식으로는 삼선 짬뽕이 있습니다. 삼선 짬뽕에 들어있는 해산물과 양파, 초록 피망과 버섯 등 거의 모든 재료들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면은 필요도 없습니다. 탕수육도 아닌데 그걸 왜 먹나요? 2젓가락 정도만 먹고 남기세요. 이미 다른 모든 식재료 안에 충분한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즐겨보세요. 힘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면을 주머니에 몰래 챙겨가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떠남으로써 다이어트의 품위를 지키세요. 영하 40도 바다 건너 극한지에서 바닥에 풀을 갈고 자야 하는 사람의 매끼니 1000칼로리씩 필요한 것을 따뜻하게 지내는 우리에게 매우 적은 음식으로도 생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옆 사람에게서 너 뭐하냐? 라는 시선이 따라와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주변에서 무한의 비난과 무시가 온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너가 그런다고 되겠냐? 라고 말하다가 몇 달 뒤 겸손해져서 당신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를 포함해 제 주변 모두가 증거입니다. 이 기법을 따라 애쓰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 알려줘. 너 맨날 먹고 싶은 걸 먹잖아. 그러나 그들에겐 이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의 지성이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법을 정직하게 따라온 사람들은 이미 최종 문제를 해결해버린 바람에 자신의 삶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겐 이 방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해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은 그나마 최대한의 요약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지 몸이라는 수준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태생적으로 가체준이야. 하체비 많은 유전이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와 같은 모든 생각과 신념들. 전부 그 마음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외부에 표현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타인에 대한 친절함과 보살핌으로 표현되듯 그 몸은 실제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의 이해가 너는 쓰지 않으면 재화되어 사라지지만 다시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이 뉴런은 계속 생성됩니다. 그럼 그 뉴런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로 확고하게 다이어트를 결정하고 음식에 대한 욕망과 애착을 버리세요. 둘째로 모든 신념 세계들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회수하세요. 셋째로 공복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마세요. 넷째로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배고픈 감각이 생겨나고 그때 식사를 하면 식욕, 폭식, 죄책감의 사이클의 습관이 다시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은 단지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에 배고픔이라는 이름이 따라붙어 먹어야 하는 이유들을 무한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배고픔이라는 생각 자체가 신념세계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있을 때 꼭 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배고프기 전에 미리 드세요. 6시에 언제나 배꼽 시계가 작동되어 식사를 했다면 1시간 반 전인 4시 30분에 간단히 샌드위치 같은 걸 드세요. 항상 배고프던 시간에 습관처럼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식욕이 일어나지 않아 별로 무언을 먹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입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고픈 감각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또한 아래더보기란에 적어둘 것입니다.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다시 식욕이 돌면서 음식의 맛이 환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앞당겨 먹기를 이틀만 제대로 해도 원래라면 언제나 폭식을 하고 있을 시간에 전혀 식욕이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허하고 지루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중추신경이 새롭게 세팅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대략 이틀이 걸립니다. 이제 미뤄둔 다른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잠을 자거나요. 하루 종일 뭐 먹을지 고민하고 먹고 치우는 모든 시간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다고 느낄 것입니다. 거의 새로운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많이 남을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생활과 섭식 활동을 이주시함에 앞서 말한 4가지 원칙을 꼭 지키세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기법에 대해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속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는 여러분 다이어트 못해도 괜찮아요. 체중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다 제쳐두고 그냥 행복해지세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